에피리스의 허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낮에 상담했던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오신 분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2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되었어요. 그래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결론은 안 된다죠. 그래서 왜 2기만 연체되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상가는 3기, 그러니까 월세가, 임대료가 월세죠. 월세가 3기, 4달치의 월세가 연체되어야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만 연체되면 바로 통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입니다. 그럼 또 이제 여쭤보시죠. 2개월치의 금액인가 2개월 개월수인가? 당연히 2개월이 되었으니까 금액도 2개월치가 되었겠죠. 상가는 3개월치가 되었겠고. 그럼 이제 또 여쭤보십니다. 연속해서 3개월이에요? 아니면 퐁당퐁당 징검다리로 3개월이어도 괜찮아요? 예, 징검다리여도 상관없고 연속해도 상관없고, 예, 연체됐던 개월수가 3개월이 되어야 되고 금액이 3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경우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300만 원이 연체되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1월달 내고 2월달 월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3월달 냈고 4월달 내지 않았고, 그러면 2개월치가 연체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달에나 6월달에 연체가 되면 3개월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순간 이걸 좀 1개월치든 전체 밀린 2개월치든 다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6월달에 다시 연체가 되더라도 3기치가 합계되어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체됐던 개월수는 많지만 합계 금액이 300만 원이 3개월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치를 쭉 깔고 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어요. 임대인은 속은 쓰리겠지만 3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3개월치가 되었는데 해지 통보를 하려고 이제 해지 통보를 해야 되겠구나. 3개월만 많이 기다렸고 이 사람 자꾸 잦은 연체가 여러 번 연체가 이어지니 불안해. 난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겠어. 지금은 주말이니 월요일날 통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임차인이 주말에 입금을 했어요. 전체가 됐든 일부가 됐든. 이런 경우에 300만 원 미만으로 다시 금액이 내려가면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해지 통보하기 어렵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연체되는 기록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연체되었다가 다시 다 납부를 해서 이제 다 입금을 해서 해지는 지금 당장 해지는 안 당하더라도 이런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갱신 청구권이죠. 보통 상가가 2년 계약을 하는데요.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갱신 청구를 합니다. 저 장사 더 하겠습니다. 계속 임대를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큰 사유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그게 좀 큰 겁니다. 계약 연장 시점에서 저는 다시 이제 2년을 더 연장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임대인은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결격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연체입니다. 월세 연체. 지금은 다 월세를 냈더라도 연체한 3개월치가 연체된 기록만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왜 이게 위협적이냐 하면, 보통 주택은 이사 가면 됩니다. 큰 돈이, 이사 비용은 들겠지만 큰 손해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상가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은 인테리어를 하고 권리금을 냈고 이런 것들이 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권리금도 냈고 인테리어도 했고 보통 억 단위가 들어가죠. 인테리어하고 권리금이. 그러면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2년 안에 장사하면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임대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게 3개월 연체가 되고는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해지가 되죠. 그것도 원상복구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인테리어 한 비용, 권리금 낸 비용, 원상복구하는 비용, 이거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회수도 못하고 큰 차익이 손해가 벌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 분들에게 꼭 당부드립니다. 좀 어렵더라도 월세를 3개월치를 연체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 불이익이 닥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상담하는 일이 종종 자주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야 할 텐데 라는 마음도 들지만 양자 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연체는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일단 장사가 잘 되어야지 월세도 낼 수 있고 뭐 그럴 텐데 경기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찝어보자면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그리고 연속될 필요 없이 퐁당퐁당 되더라도 금액만 3개월치가 되면 해지 사유가 된다. 그리고 해지 사유가 됐더라도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금액이 일부든 전체가 입금되면 해지 사유할 수 없다. 그리고 3개월치가 연체되었더라도 부분적으로 입금해서 지금 당장 해지를 당하진 않더라도 이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 갱신 청구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월치 연체가 되어 있던 기록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연장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임대인이 아니야, 묵시적 갱신 아니고 넌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 특히 이제 인테리어도 있고 권리금도 있는 분들 유념해야 한다. 크게 조심해야 한다. 꼭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다들 알고 있지만 또 헷갈리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